뭐 이런저런 뭐 교육도 받아보고 뭐 안대장 뭐 박세니 뭐 이렇게 막 다양한 교육들을 막 받아보면서 어쨌든 그 빚에서 또 빚을 내서 어떻게 보면 그걸 또 음, 받았을 거 아니에요. 네, 근데 그런 거 보통 여자도 여자지만 보통 가정 대장은 남자가 보통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왜 김지순이라는 사람이 애 셋에 그리고 싱글맘도 아니잖아요. 남편도 있잖아요. 그럼 둘이 네. 같이 뭐 영업이든 뭐든지 해서 어쨌든 이거를 다시 또이또이 만들거나 어쨌든 커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. 그러니까 거기에서 최대한 계속 탈출구를 찾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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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저까지 찾아왔단 말이에요. 음,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반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지었던 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동기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그래도 계속 견뎌왔는지. 왜냐면 지금 딱 요 한국이 지금 상태에서 딱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. 누군가는 음, 분명히 이렇게 시달리고 있단 말이야, 피디님처럼. 네, 피디님의 동기와 맞아요.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그걸 해결해 나가는지 예, 그런 것도 좀 듣고 싶어요. 애셋의 엄마로서 음. 그리고 한 가정의 와이프로서 또 대장으로서. 우선 제가 결혼하고 아기 키우고 바깥으로 나온 게 8년, 8년 후에 이제 일하러 영업을 나온 거거든요. 네. 생각을 해보면, 처음에 저도 남편, 저의 꿈은 그 현모양처였어요. 남편이 일하고 저는 아이들 보살피고, 그게 저의 로망이었다면,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씀씀이도 크고 돈 관리도 그렇고 그리고 아이도 셋 낳고 그러니까 한 7년을 남편이 주는 월급으로 제가 살아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. 안 돼서 결국엔 그러면 남편이 월급으로 살았어요? 처음에는? 그동안은 네, 계속 언제부터 한 어느 정도 몇 년 정도에? 한 이제 1년은 한 7, 8년은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. 아, 그럼 평범한 주부처럼 사셨네요, 처음에는. 네, 진짜 아이 낳고 교회 가고 그냥 아이들하고 놀고 진짜 되게 정말 여유 있었던 시간인 거죠. 어, 지금에 비하면 돈 안 버니까. 근데 그렇게 살다가 남편 월급이 그때 300이었어요. 그리고 중간에 잠깐 남편이 외국에서 한 3개월 일하고 왔을 때 그때가 970만 원, 세 번. 어,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계속 300, 뭐 이렇게 한 400, 500 이 정도였거든요. 근데 그것도 남자 월급에 그냥 적정하게 잘 버는 거였는데요. 저희가 워낙에 지출이 많고, 애셋이니까? 아니요. 초반에 집을 무리하게 샀어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집을 살 때 내 자기 자본을 뭐 40%에서 50% 정도 있으면 이제 대출을 얻어서 레버리지로 음, 집을 사면 되는데 저는 그냥 올 거의 100%를 대출을 뭐 예금 담보대출, 예. 예금이 아니라 보험 담보대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 2억 천짜리 집을 샀거든요. 그러면 남편 월급으로는 대출 나가고 하면 생활비 없이 그냥 딱 300으로만 쓸 수 있었어요. 근데 제가 그때 또 이제 리모델링을 또 했어요. 한 2천만 원 정도 들여서. 그러니까 빚으로 집을 샀는데 생활비가 계속 누적돼서 빚이었고 어, 또 플러스 남편은 이제 사업하는 형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자금이 안 되고 그러면 저희 남편 이름으로 뭐 차도 한 대 사고 남편이 이제 뭐 카드 돌려서 이렇게 돈 현금 마련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의 생활비 플러스 빚 그다음에 남편 이제 일하는 거에 대한 빚 둘 더블로 빚이 계속 늘어났는데 그게 7, 8년 이상으로 넘어간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안 되겠다. 근데 가족들이 친정에서 이 돈 갚고 그냥 이제 서서히 갚아. 그래서 빚을 해서 저금리에 대출을 해줬는데 그게 오히려 상환했는데 다시 또 우리는 빚이 또 늘어난 거예요. 그거 왜요? 언니 돈은 그대로 있고 이제 씀씀이가 너무 커졌으니까 그 빚이 계속 이제 저희의 생활비는 계속 빚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예를 들어 뭐 생활비로 50이 아니라 막 거진 100 정도 쓸 거 아니에요. 제가 애 낳고 음, 산후조리 하면 또
갑자기 큰 돈들이 나가야 되니까 그게 계속 반복이었던 거라 상환해서 빚을 갚았어야 됐는데 걔는 묵혀놓고 또 다시 빚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눈두덩이처럼 늘어나서 결국엔 안 되겠다. 내가 근데 아이는 어려서 일을 못 나가니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. 아이를 음, 보면서 내가 남편을 도우자, 남편을 구하자. 그리고 이제 빚을 좀 상환을 하면 왜냐면 저희 엄마가 그때 어떤 화장품 회사에 투자를 하셔서 3년 동안 빚을 다 상환하셨고 다달이 한 몇백씩 여유 있게 사시는 거를 보고 아, 엄마가 저 정도로 하셨으면 좀 안전하지 해서 이제 한 건데 이제 그때 당시 그냥 무턱대고 했는데 4개월인가 지나고 나니까 불안한 거예요. 아, 이거를 3년, 5년 남편도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또 빼서 엄마가 야, 이거는 몇 달 만에 몇 달이면 금방 회수된대 해서 이제 무슨 엉뚱한 코인 같은 거에다 투자를 처음 이제 또 다 한 거죠. 그 1억이라는 돈을. 그러면서 이제 그게 잘못되면서 이제 한순간에 이제 그 이자를 내려고 또 빚 더 늘어났어요. 오버 레버리지 했네요. 네. 그래서 너무 눈두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요. 그렇게 제가 살았던 사람이었는데, 근데 우선은 뭐가 됐든 아무리 동기가 좋든 저의 의사결정이 잘못된 거잖아요. 그 결과가 그런 결과였고, 그리고 남편과 상의하지 않았고, 저는 이제 저 혼자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고 음, 누군가의 아내인데, 단독적으로 제가 너무 혼자 이렇게 결정을 해버려서 남편은 한 대 얻어 맞은 거죠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죄책감, 음, 미안함, 그리고 가뜩이나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려고 저렇게 음, 바깥으로 도는데, 아, 내가 진짜 지혜롭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에 우선은 일하러 나가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깨진 거예요. 이건 현실이다. 내가 언제까지 그냥 내가 혼자 살았을 때 아무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살았던 것처럼 지금에서는 그럴 순 없다. 이제 나는 부모다. 이게 이제 그때 현타가 온 것 같아요. 이해됐어요. 저는 되게 그냥 이상적이었던 것 같아요. 아, 이거 다 해결돼. 어찌됐든 다 돼. 난 그렇게 살아왔어.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라 내가 여기서 정신 못 차리면 근데 저는 그런 투자를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. 저는 새마을금고 한 10년 근무를 했었잖아요. 저는 그런 뭐 도박, 뭐 그런 투자, 그리고 뭐 노름, 뭐 하여튼 이런 거에 완전 경멸했던 사람이거든요. 저런 걸 왜 해? 좀 음, 성실하게 살아야지 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제가 그걸 한순간부터 제 측근들, 가족들이 저를 그런 투자하는 그 노름쟁이, 막 다단계 하는 음, 사람들처럼 비춰지는 거예요. 음, 그게 정말 한순간에 그렇게 바뀌고, 그러니까 저도 저 스스로를 난 그런 앵지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제 주변에는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. 이거 좋대. 너 지금 힘들잖아. 이거 투자해봐. 막 이런 사람들로 몰려 있어서, 그때 정신이 차려졌어요. 아, 이제 끊어내야 되겠다. 그런 계기가 이제 제가 남편한테 고백을 했죠. 이제 더 이상 저 혼자서 엄마랑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. 그래서 고백을 했고 집을 팔고 남편이 정리를 해줬음에도 그때 당시는 한 500에서 600 정도를 제가 벌어야 했어요. 그때 당시는. 그래도 좀 빚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 보험사를 나간 거죠. 음, 보험사를 나갔는데 남편이 만약에 저처럼 어찌됐든 그래 네가 했든 잘못했든 우리가 여기서 잘 이겨나가야 돼 라는 모습을 보였다면 저는 일 안 나가거나 제가 그냥 고정적인 음, 월급 달고 남편이 그 일을 대신 해줬다면 제가 이 일을 안 나갔을 건데 제가 한 7년, 10년, 7년에서 10년을 남편이랑 같이 살았잖아요. 네, 남편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. 왜냐면 뭐 이렇게 도전적인 것보단 어떤 한 업에 딱 적응을 하면 거기에서 진짜 꾸준하게 성실하게 가요. 그 이상이 안 돼요. 그거를 제가 아무 싸워도 보고 뭐라고도 해봤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실토했을 때 남편이 쓰러졌어요. 그러니까 남편이 저러다가 나보다 먼저 목숨을 끊겠다 할 정도의 위기감이 전 들어서 그때 제가 저라도
정신 차리고 뭘 해야겠다. 그래서 저 그때 끝없는 추구라는 책을 그때 보고 있고 다이어트 하는 시점이었고 그때 아메이 하는 분이 저 다이어트 해준다고 하면서 이제 아메이 하면서 그때 아메이 좀 몇 번 들어봤거든요. 그 끝없는 추구에서 제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. 그때 제가 힘을 받고 그때 정말 책을 봤어요. 그리고 저는 정상적인 걸 행동을 하는데 남편이 그때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. 그때 난 너무 힘들었을 때 남편은 그때 충격이었고 전 그동안에 계속 힘들어 왔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애들 잘 보살펴주고 좀 버텨줘서 내가 진짜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서 아 제가 그때 좀 이제 아 남편한테 의지할 게 아니라 내가 나가야 되는구나를 좀 이제 불현듯 안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사실상 아무튼 제가 한 의사 결정이고 저 혼자 단독으로 했던 결정이라 제가 해결하고 싶었어요. 그래야 좀 제가 좀 떳떳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그래서 어떨결에 아무튼 이렇게 결과로 결국에는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직장은 못해. 새마을금고도 한 여러 번, 한 세 번, 네 번 면접을 봤는데요. 제가 10년 경력에도 그 경단녀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학력이 좋거나 이런 것도 아니니까. 그리고 10년 근무했던 사람이 계약직으로 그리고 애가 셋이야. 이러니까 다 탈락이 되더라고요. 그런데도 저도 이 회사 들어오면 겁도 났어요. 내가 애들 아프고 이러면 난 또 이런 직장 월급에서 내가 어떻게 하지? 라는 생각도 같이 있는데 안 돼서 결국에는 보험사로 영업조직은 그래 보험이다. 그래서 보험사 들어갔는데 초반에 되게 또 잘 된 게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500만 원씩 500, 300 이렇게 찍었어요. 제가 매출을. 음. 그러니까 되게 그것도 저는 운인 거죠. 근데 찍었는데 저는 불안하더라고요. 왜냐면 이게 그때 당시 제 능력이 아니라 간절했고, 막 부산도 다녀오고, 막 계약을 한다고 하면 막 해야 되는 게 저는 목적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세 달 됐을 때 내가 다달이 500 이상을 어떻게 벌어? 하니까 이제 그 멘토가 제도 안교 책을 보면서 그래, 내가 기술을 배우자. 내가 월 500에 1000만 원을 제대로 배우면 나도 할 수 있어. 이런 마음이 제 음. 안에서 그 끝없는 추구나 이런 책을 보면서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건강이 아팠던 사람들이 저렇게 억만장자가 됐는데 나는 그분들이 그 책을 보고 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런 길을 가까우자. 그 사람이 힘들었을 때, 났을 때 다 죽음이나 뭐 이런 안 좋은 거였지. 내가 만약에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길을 가면 내 미래는 그럼 내가 잘 가는 거다라는 그게 제가 좀 무의식에 있었고 그 책대로 제가 살아가려고 했던 게 제가 좀 내재돼 있었어요.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 막 조그만 교육들을 들었던 상태였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대장과 딱 들으면서 듣는데 아 이건 되겠다. 이거 이제 갑영업이 되겠는데? 왜냐면 보험은 제 스스로가 의리였어요. 아무리 제가 갑영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의리였어서 그래 이걸 내가 마스터해서 보험이랑 이 그 대표 법인 영업이랑 같이 가서 내가 진짜 대표 멋지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돈 1000만 원을 그 당시에 제가 있었냐? 아니 없었어요. 그래서 1000만 원 다행히 그때는 카드가 됐어서 신용카드로 이제 긁었죠. 신용카드를 긁고 포기하고 싶었고 막 이거 사기 아니야 막 중간중간 막 되게 무서웠기도 했거든요. 근데 1년을 버텼어요. 그 1000만 원을 냈기 음. 때문에 그걸 회수해야 돼요. 근데 그 1000만 원이 빚이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집을 팔고 500 다 정리해서 500만 원만 있어도 되는 걸 저는 또 1000만 원이란 빚을 늘었으니까 근데 그걸 제가 남편이랑 그때 상의를 안 하고 그냥 질러버렸어요. 또 그러니까 저의 불안함이 가 있는 거예요. 거기서. 왜냐면 남편한테 이실직고 했다면 덜 불안했을 거예요. 자기야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안 돼. 좀 도와줘. 힘 좀 내줘. 뭐 이렇게 갈 음. 수 있을 거를 저는 그 단기간에 빨리 빚을 이걸 다 없애고 빨리 이제 매달 벌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는 그거를 1년을 버텼거든요. 그 빚에. 근데 제가 그때 당시 1000만 원을 벌기는 했거든요. 근데 다달이 500씩 벌어야 하는 사람이 소득이 없이 몇 달을 갔으니까 1000만 원을 아무리 벌어도 그거를 교육비를 회수했다 해도 저는 빚이 더 늘어난 거예요. 그래서
이제 배운 게 법인 영업이라고 제가 사업자를 냈으니까 제 대출을 막 엄청 그때 또 코로나라서 코로나 지원금 같은 것도 대출을 많이 해줘서 제가 그리고 나서 그때 한 제 대출만 한 6천 정도를 더 받은 거예요. 왜냐면 유지하고 더 배워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. 그리고 나서 안 되니 또 박세니 원장님 거를 또 들었죠. 왜냐면 이제 심리적으로 전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. 남편 모르는 게 정말 불안하니까 여유가 있지 않았어요. 그래서 박세니 원장님 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현 상황에서 안 돼서 이제 그때 깨달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. 나는 내 업에서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나를 마스터해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피드백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구나를 깨달았고, 그리고 나서 우선은 제가 보험에만 그때 당시 정착을 한 상태였는데, 그 중간에 또 어떤 한 사람에 만나서 그 사람과 만나서 막 이것저것 해본다가 또 빚은 더 늘어났어요. 그때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. 그냥 정말 그때는 엄마가 또 대출을 또 도와주시고 막 이래서 엄청 1억이 더 늘어난 거죠. 제 빚에 또 이 4천, 5천이 더 늘어났으니까 1억이 더 늘어났고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제발 나 끝까지 내가 여태까지 1년 버텨왔던 거 봤잖아. 근데 나도 너무 속상하니까 제발 도와줘. 나 한번 잘 해볼게. 그래서 남편이 그냥 그때는 이제 알겠어. 그냥 믿고 할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. 하면서 제가 이제 좀 여유가 생겨지는 거예요. 제가 당장 뭐가 돈이 안 들어오더라도 괜찮아. 그리고 그때 당시는 남들이 알까 봐 남들 신경 그다음에 또 이걸 빚 독촉 오는 게 너무 무서워서 빚 독촉 안 오려고 막 살았거든요.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난 갈 때까지 다 갔구나. 일이 상황이 온 게 나구나. 인정이 되는 순간 건너으려고 바로 1,000만 원 벌려고 했던 그 욕심이 그리고 그 불안이 저를 이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, 되는 거 자체를 몰랐어요. 빨리 나는 도와주는 사람 있다? 그럼 그 사람 붙잡고 나는 빨리 성공해야 돼. 라는 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, 지금 이 빚, 그래, 나중에 내가 다 갚을 거야. 이런 마음이었고, 지금 돌이켜보면 그거였어요.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여기까지 왔지? 근데 그게 저였던 거였고, 그리고 너무 불안했어요. 환경이 불안했어요. 그래서 결국엔 사리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불안하고 조급하면 이렇게 사리분별이 안 되게끔 가는구나 이해가 됐어요.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막 보이스피싱 음, 일인지 모르는데 중간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했다라는 게 저는 정말 이해해요. 음, 조급하면 충분히 누구나 그럴 수 있다. 빚 투자 누구나 그럴 수 있다.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이해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. 저도 그래 봤으니까. 근데 저 옛날에는 그런 사람 되게 혐오했거든요. 음, 왜 저런 걸 하냐. 음, 부모가 왜 저런 걸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알게 됐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보험을 집중하려고 아무리 해도 그때 1,000만 원씩을 한 6번인가 제가 찍었어요. 근데 중간에 이게 오르락내리락 거리잖아요. 환수가 터지고 그리고 이제 영업비가 없어서 이제 아 진짜 여기선 더 안 되겠네. 그러면서 이제 보험사한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앉아서 비용 안 들고 콜로 하면서 고액 티켓 부동산으로 제가 하겠다.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회사에서도 엄청 말렸지만 그래도 저는 바보 같더라도 경험해보고 오겠다. 하고서는 거기에 중단하고 이제 분양 사무실로 가게 된 거예요. 분양 그런 사무실을 계기 어떻게 속 소개받았어요? 소개받지 않았고요. 제가 이제 사람인 뭐 이렇게 그런 뭐 어플 있잖아요. 어플에서 그 분양 상담사 회사를 막 찾았는데요. 그게 제가 그동안에 과정들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어플의 내용만 봐도 여기는 좀 이상한 회사. 이게 조금 구분이 좀 되더라고요. 이게 저도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딱 타깃이 된 게 지금의 제가 현 회사인데요. 그 그 사람 회사에 그 회사를 인스타나 유튜브에 검색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블로그나 뭐 음, 이런 것들 다 검색해서 그 사람이 그동안에 올려나왔던 것들 컨텐츠를 봤는데 하는 말. 근데 다른 분양 사무실은 특히나 큰 돈을 버니까 돈 많이 벌어요. 뭐 부자 돼요. 막 명품 사 올리고 막 직원들 사치스럽게 돈 하는 거 좀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. 왜냐면 기존에 제가 그런
아지트샤 막 인터넷으로 돈 버는 거 했을 때 다 사람들이 그거에 현혹돼서 제가 많이 들어갔던 거라 그런 게 아닌 그냥 사람 별로 인스타도 잘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. 그 대표 지금의 현 대표님이. 음, 그리고 좀 뭔가 진중성 있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면접 볼 때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. 그분의 이야기 회사가 어떻게 되고 음, 막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제가 오히려 그분한테 대표 회사의 대표님이 색깔이 중요한 거를 전 경험했기 때문에 성공이 무엇인지 아냐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인터뷰해보고 음, 저도 이 회사를 선택했고 회사도 저를 이제 선택해서 오케이 돼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. 근데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잘 안다가 아니라 또 경험해봐야 이제 진짜 사람은 아니까 제가 2년까지 2년 동안 안 되게 버틴 이유가 돈으로 장난 안 하고 성실하게 브리핑도 이상하게 안 하고 하니까 이제 음, 제가 여태까지 이해됐어요. 버텼던 거죠. 그러니까 예. 지금 돈을 어쨌든 잃고 또 선택해서 또 돈을 잃고 또 선택해서 또 돈을 잃고 결국 돈을 못 벌고 또 돈을 잃고 그런 과정을 계속 겪었잖아요. 네, 예.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계속 겪었을 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들어간 거잖아요. 네, 예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빠져 들어가서 어쨌든 힘들게 보내는 사람들까지 이제 공감을 한다고 하시는데 왜 그건 본인이 경험을 했으니까. 네, 맞아요.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집에 가장이 되고 대장이 된 동기는 돈이었네요. 네, 돈인 아닌 줄 알았는데 돈이었어요. 음, 맞아요. 좋아요.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행복이 돈이 아니거든요. 근데 돈이 없으니까 자신감, 자존감, 그리고 우선 저는 그냥 있는 데서 사는 거에 만족함이 없더라고요. 좀 돈을 쓰고 내가 누굴 음, 사주고 하는 거에 행복이 있는데 그걸 못한다? 그거를 쓸 때마다 걱정하고 쪼잔해지는 제 모습이 너무 싫고 아이들이 뭔가 해달라고 하는데 안 돼. 지금 안 돼. 나중에 하는 제 모습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살아가기 위한 돈이 정말 필요했어요. 전, 전 돈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. 근데 음, 제가 원하는 건 돈이었어요. 특히 돈에 너무 쫄리고, 예, 쫓기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돈에 대한 심각성과 돈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네요. 그래도 지금까지 버텼잖아요.